지금 질문하신 거를 이제 서술형으로 기록해봤어요. 서술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질문이 보면은 아래 사주를 바로 이제 다만 순번식 감명법으로 이렇게 풀어봤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거 좀 비교해서 검토해달라라는 것이잖아요. 자, 우선 이제 이 사주가 이제 질문하시는 명조인 거예요. 명조 중에서 질문이 뭐냐면, 자, 우선 1번 격을 한번 잡아본다. 다만 순번식 감명법에서 1번이 이제 격을 잡는 거잖아요. 격. 이 사주는 을원의 해월생이다. 그죠? 을원의 해월생이기 때문에 월지격은 인수격이나, 이 월지격은 인수격이나 천간의 갑과 을이 투간하였으므로 넉겁격이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이제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 틀린 건 아니에요. 다르다. 무슨 말씀이냐? 이에 대해서는 아래 질문에서 이렇게 보완하겠습니다만은 이 사주는 월지 인수격이다. 우리 김 박사님도 이게 이제 월지 인수격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월지가 같은 거예요. 그죠? 월지 인수격이다. 맞아요. 근데 여기 이제 우선 월지 인수격을 실제적으로 통변할 때는 어떻게 쓰시느냐 하면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고 보살피고 할인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어머니와 같은 성격이죠. 그래서 그러한 특성과 또 인수라는 거는 흔히 연구직이라든가 자격증이나 라이센스죠. 그런 기술증이라든가 이러한 라이센스 등을 근본으로, 그걸 근원으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본질로 이게 이제 월지 인수격의 특성인데 그걸 본질로서 자기 독자적인 독립적인 자수성가적인 자존적인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 보시면 자, 이 사주는 해 중에 무갑인 중에 갑이 그죠? 해 중에 무갑인 중에 여기 보면 이 갑이 겁재로 그렇죠? 겁재로 투관이 되어 있고 연에 을로서 비견으로 이렇게 투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얘가 만약에 아니라면 얘네들은 다 투관이 된 것이죠. 얘네들을 격을 잡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을원이에요. 일간이라는 거예요. 일원, 이 사주 최신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과 투관된 격이 오행이 같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지금 착각하시기에 바로 그거예요.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얘가 기준이에요, 기준. 얘가 기준인데 이렇게 투관이 되고 이렇게 투관이 됐다. 그러니까 뭐야? 이 투관이니까 이건 투관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거예요. 투관격인 거예요. 그런데 이건 투관격이라고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이게 기준이에요. 1원이 기준이에요. 그럼 이게 기준인데 얘가 투관되어 있으니까 얘도 그러니까 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도 기준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얘 또한 뭐가 되는 것이죠? 또한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연병장에서 하나의 특정 사명한테 기준하면은 그가 기준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기준에서 기준을 중심으로 모였다가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기준이 3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기준이 3개가 되어버리면은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가까이 있는 애들은 여기로 뭉칠 거고, 이거 아닐 거야. 저기로 가야 될 거야. 또 저쪽에 하면, 아니야, 저쪽으로 갈까? 이렇게 되면 기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사라진다의 의미는 뭐냐면, 주체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주체가.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원전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격이 돼. 이거 분명히 격이죠. 통화를 했으니까. 격이 돼. 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격이 아닌 게 아니죠. 격은 틀림이 없이 격이나 이걸 격으로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모든
팔자, 간지, 자자, 통기, 원령 그랬잖아요. 네. 모든 것은 원령이 주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월지 원령은 이거 월지 원령 얘를 월지 원령의 본기니까 얘죠. 얘가 뭐가 된다? 격으로 사용을 치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치용을 한다. 하여 이거는 녹급격이라고 하는 것이 녹급격이 분명히 뭐다? 경격이 된 것은 뭐다? 틀림이 없죠. 틀림없는 거예요. 경격인 거예요. 맞죠? 이 경격입니다. 그러나 이걸 녹급격이라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녹급격이 아닌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녹급격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격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한다? 그렇죠. 월지 원령의 본기로서 뭐를 격으로 치용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봤더니 뭐가더라? 인수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수격인데 이게 투관에서 인수격이면 그냥 인수격 하면 되는데 이건 어디에 있는 인수격이죠? 월지 본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다가 뭐를 쓴다고요? 그래요. 월지 인수격이라고는 딱 구분이 돼야 안 돼요. 투관 인수격은 투관이란 말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이 그냥 투관 인수격 그냥 인수격 하면 투관인 줄 알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 투관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월지 본령이잖아요. 월지의 본령이 인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월지 인수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정리를 다시 할게요. 지금 본인은 뭐냐면 월지격은 인수격이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간에 가불목이 투가 나 있으므로 녹급격이다. 틀린 건 아니에요. 이 경격이 맞아요. 경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녹급격이라고 취격하지는 않는다. 취명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뭘 한다? 월지 인수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밑에 설명은 다시 그냥 쭉 읽어가는 거라고 여기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뭐냐? 그러면 녹급격은 언제 그러면 녹급격이라고 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녹급은 얘가 기주체 1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간 1원을 기준으로 해서 녹급격이라는 건 여기가 동오행이니까 묘거나 또는 아니 여기까지만. 인묘를 뭐예요? 동오행이잖아요. 같은 오행이잖아요. 그러면 요것을 뭐라 그런가? 이거를 자, 요거 묘를 볼게요. 묘는 얘한테 뭐죠? 비견이죠, 말하자면. 본기가 비견이죠. 얘는요, 본기가 갑이니까 겁재죠. 맞나요? 네, 겁재입니다. 하여 이거는 뭐야? 비견과 겁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견과 겁재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뭐라고 하느냐?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걸록격이라는 녹급격이라는 말을 우선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이거는 해 중에 임수가 격이기 때문에 본기가 격이기 때문에 인수격이라고 했는데 그럼 녹급격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선 자 갑이 기준이라고 먼저 생각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갑이 원이에요. 그러면 갑에 여기 인이 있고 묘가 있는 거예요. 동오행은. 그죠? 인묘는 목이죠. 그래서, 자, 이게 갑이 기준이고 인묘가 있을 때, 인은 어디에 있냐면 보세요. 갑이 여기에 인까지 가볼게요. 절태, 양생, 욕대, 녹에. 뭐라고요? 녹지. 네, 녹지입니다. 걸록지라 그런 거예요. 걸록. 묘는 한번 가볼게요. 묘는 절태, 양생, 욕대, 녹, 왕지. 묘는 왕지가 되는 왕지. 자,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뭔 말이냐? 이 걸록지라는 말은요, 걸록지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걸록격이라고 여기에다 격자를 붙인 거예요. 갑이 월지가 인월일 때 할 때 이걸 걸록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걸록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록이죠. 록. 그럼 얘는 뭐예요? 왕지인데 얘는 뭐예요? 얘는 갑을이니까 을이잖아요. 얘는 갑이고. 그러니까 얘는 겁재죠. 얘의 겁재죠. 겁재 맞죠? 그래서 이걸 겁재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겁재를 쓰는데 원래 이러면은 녹하고 겁이죠. 그러니까 합치면 뭐가 되죠? 녹, 겁, 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녹급격의 의미는 양간일 때 이런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양간일 때. 그러니까 양간일 때는 이렇게 녹급격 이렇게 임묘가 월칠 때 이렇게 녹급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녹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이거는 비견격이죠. 비견이죠. 묘는 뭐예요? 겁제이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비견격과 겁제격인데 이건 표현 이렇게 비견격 겁제격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견과 겁제를 격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이칭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거는 걸록격 이렇게 말을 하고요. 얘는 겁제격이라고 분명히 맞는데도 겁제격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칭은. 그래서 이건 뭐라는 묘는요. 자오 묘유의 사왕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 사왕지는 이 왕지는 다른 표현이 또 있어요. 그렇죠. 다른 표현이 뭐냐면 사패지 또는 사패지인데 그걸 갖다가 양의 이 양의 뭐야 칼날과 같다 해가지고 칼날과 같다 해서 이렇게 양인이라고 얘기해요. 자오묘유는. 네. 자오묘유는 그러니까 겁제예요. 겁제이고 사패지, 사왕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 봐요. 얘네들이 뭉치게 되면 엄청 이 사왕지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왕하는 기이죠. 그리고 이 갑이 이거는 양간이죠. 양간이 사왕지를 만났기 때문에 지나치게 건강한 태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양의 칼날이다 해가지고 양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겁제격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양인격 이렇게 말을 하고요. 비견격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아니 걸록격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자, 비견격은 뭐라고요? 걸록격. 겁제격은 안동. 겁제격은 양인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을 그냥 녹급격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제는 양인이고 녹은 뭐예요? 걸록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비견이고 이거는 겁제란 뜻이에요. 자, 그럼 다시 음원으로 볼게요. 이거는 을간이잖아요. 음간이잖아요. 네. 자, 음간에 을이 네. 자, 음간에 자, 인묘를 한번 넣어볼게요. 인묘를 넣는 거예요. 인묘. 얘는 그래서 음인하는 사람인데 음인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 을이 인으로 가요. 절태, 양생, 욕대, 녹, 왕지. 얘가 왕지.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왕지니까 얘를 갖다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자? 얘가 인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거는 음간이니까 음인이야. 이렇게 허황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는 자오묘유가 아니고 생지죠, 이거는. 네. 자오묘유는 왕지고, 이는 생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인이라는 말 자체는 양인이 있으니까 음인이다라고 하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음인이에요. 묘는 볼게요, 묘. 그래서 이거는 왕지인데 이건 그냥 음간일 때는 이건 인은 이미 갑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냥 문자 그대로 뭐예요? 을의 인은 겁제인 겁니다. 겁제일 거예요. 겁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묘는요. 그럼 이 묘는 얘는 뭐예요? 을이니까 이거 뭐예요? 비견이죠. 말하자면. 그죠? 비견격이잖아요. 비견격. 그죠? 근데 을을 한번 묘로 돌려볼게요. 절태, 양생, 욕대, 녹. 걸러지죠. 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을이 묘일 때는 이게 걸록인 거예요. 이건 걸록격인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러면 양인으로 음인격이라고 할까? 그런 말은 안 된다. 왜? 얘는 이게 생지이지 왕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가지고 인이라고 말하진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예요? 겁제격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녹급격에 양인은 그냥 양의 간목이었을 때는 양인이라는 거 잡으니까 양인이라는 격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음간에는 양인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겁제니까 겁제를 그대로 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뭐다? 걸러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녹겁격, 그러니까 양간이든 음간이든 그러니까 비견 겁제를 따해서 녹겁격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양인하고 두 가지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녹겁격 하는 거고요. 양인이라는 말은
양의 좌우묘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네.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음간에는 그런 게 안 돼요. 이해됐나요? 자, 하여 다시 돌아갈게요. 해서 자, 해중의 본기 임수로 해서 이거는 월지 임수격이라 하는 건데 월지격은 일원의 인묘가 동오행인 같은 오행 인묘가 녹급격이 된다. 이제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니 얘네가 투관을 했다고 해서 얘네를 뭐라고 녹급격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왜? 기준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니. 녹급격이라 할 때는 여기가 해가 아니고 인이거나 묘일 때만 이때 이거를 녹급격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정리가 확대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됐네요. 자, 그러면 이 여기에 녹급격이 이게 녹급격이 아닌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그래요. 네. 이게 엄청나게 강하죠. 네. 그럼 얘가 만약에 격이라고 하자요. 얘가 격 아닙니다. 네. 격인데 격이나 격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럼 얘네들이 격이라는 거잖아요. 네. 겸격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얘네들이 너무 지나치게 왕하잖아요. 네. 맞죠? 네. 왕하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설계. 설계해야 되니까 얘를 빼겠죠. 네. 그러니까 밑에 저 질문에서 정화가 식신이 상신이지요 했잖아요. 질문에. 네. 그건 맞는 거예요. 자, 그럼 떠보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데, 자, 해중이죠. 네. 얘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격으로 번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네. 얘가 격이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얘가 격인데, 이 격이 엄청나게 건강하잖아요. 건강하니까, 이것들은 경격이니까, 그죠? 얘를 쓰는 것은 또한 뭐예요? 맞는 거예요. 이렇게 상신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전에서는 뭐라고 원전에서 말하냐면, 신은 이걸 말합니다. 신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최신의 줄임말이에요. 최신. 최신이라는 말은 이걸 전체를 최신이라고 말을 해요. 네. 그 중에 여기서 신이라는 말은 더 정밀하면 축약을 하면 신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최신, 전체 최신의 뭐다?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일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고법에서는 얘를 기준으로 했죠. 그 연원으로 썼던 거, 연원. 네. 지금은 뭐예요? 일원인 거. 이게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뭐예요? 그래서 신임양. 자, 다시 볼게요. 그래서 신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전체를 신과 뭐를? 인수와 신과 인수가 이게 인수가 신과 인수가 둘 다 어떻다는 거예요? 두 개 다 왕하다. 두 개 다 왕하다. 신이니 신과 인수가 둘 다 뭐? 왕하다 이 말이에요. 둘 다 왕하다. 그래서 이 신과 인이 둘 다 양왕. 왕한 까닭에 이건 하나의 전체가 다 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거를 고전에서 말하느냐면 당이다라고 당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해요. 자, 당도 소수당이 있고 다수당이 있잖아요. 이 정도면 이건 소수당인가요? 다수당인가요? 이거 다수당인 거예요. 다수당. 이게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네. 수목이 다 한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마무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오직 뭐만 있어요? 정화밖에. 예, 여기서 있는 정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만약에 경금이나 신금이 정화를 대체하고 있다. 경이나 또는 신이 정화가 아니고 경이나 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봐봐요. 경금은 관성이죠. 네. 편관과 정관이죠. 네. 정편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성인데 이 관성은 봐봐요. 이 전체가 다 뭐예요? 당이죠. 한 당이죠. 그러면은 얘가 오게 되면은 잘 봐요. 얘가 오게 되면은 근데 해중의 임수는요. 상명이 되겠죠.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또 그 다음에 이게 상명이고 얘 경금. 경금은 해중의 경금은 어떻게 될까요? 경금은 이 경신은 겨울이니까 휴령이 되어버려요.
이 휴령이 절대 이게 휴령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휴령의 쇄신이기 때문에 이걸 균형 이루기가 뭐하다? 어렵다. 마땅치가 않다는 겁니다. 마땅치가 않아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떤 식이 되어버리냐면 이건 관살이니까 그죠? 관살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막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조직 내에 틀로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조직의 틀로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뭐 군인이나 경찰이나 뭐 검사나 판사나 이런 거를 한번 우선 스포츠맨이나 프로스포츠라든가 그죠? 여러 가지 당 지도자나 이런 것들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수가 뭐예요? 이게 내용물이 되는 것이잖아요. 상신이라는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신이라는 뜻은 뭐냐면 원전에서는 이걸 보라 한다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보라는 건 덧댄다라는 뜻이에요. 덧댄다. 이 덧댄다라는 거는 균형을 이루는데 어느 쪽으로 이게 균형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다 덧대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라 하는 것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구분을 좀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신유초모로는 이걸 뭐냐면 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상. 이 상도 역시 뭐죠? 덧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금이 있으면, 군왕이 있으면 영의정이 거기다가 하는 생정을 덧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상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자평학에는, 자평수록에는 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자평수록이 아니라 참 서자평의 연회에는 이게 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신호총으로는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다가 십신이라는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상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신이라는 말은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상 그리고 뭐 보신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보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거를 뒤에다가 십신의 전미사를 붙여서 보신 또는 상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렇게 덧댄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뭘 이루겠다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이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인수격은 이렇게 인수가 해월에 태어났으니까 왕령이잖아요. 왕령이 왕신인데 뭡니까? 휴령의 쇄신을 가지고 균형을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답을 내용물이 마땅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신은 보라 했으니 상신은 다른 말로 저는 그래서 이거를 알기 쉽게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내용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릇은 벽은 뭐라고요?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에 내용물을 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상신이고 이거는 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격은 인수격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죠. 저 상신을 금으로 관성으로 채워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관성으로 채워보려고 했더니 얘가 원래도 쇄신인데 여기 을들이 금을 가만 놔둘까요? 설계시키는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쓸 수가 뭐 없어요. 해서 이런 사람들은 군인, 경찰, 선생, 판사, 검사 준비하고 시장을 할 수는 있으나 뭐 실제로 그렇게 되기가 뭐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참으로 근데 그러면 정화는 해월에 정화도 약하지 않습니까? 약해요. 근데 옆에 뭐가 있죠? 목이 있잖아요. 목생화로. 그래서 이 화는 기묘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뭐냐면 주로 이제 이게 식신인데 기술력, 말재주, 연구력, 또 내지는 뭐일까요? 사람을 부리는 대인관계, 외교술 이런 게 뛰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걸로 쓸 수밖에 없었겠다. 만약에 여기가 아니고 무나 또는 기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자, 무나 기가 있어요. 무나 기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무나 기가 있으면은 얘가 왕하니까, 그죠? 얘가 왕하니까 무기로서
무기로서 얘를 어떻게 설계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능하지요. 근데 어차피 이 무라는 것은 해월에 오른 동토이죠. 동토에 나무가 자랄까요? 얘를 목을 키울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이렇게 힘들게 하겠죠, 목들이요. 그런데 여기에 화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화생토 이렇게 되겠죠. 이래저래 그래서 얘가 무가 오든 무엇이가 오든 간에 이 사주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가 꼭 절대적. 그래서 이 사람의 사주가 이것 때문에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걸 꼭 지켜야 돼요. 그게 식신이에요. 연구력이나 기술력이나 또는 이런 말재주라든가 아니면 이런 대인관계술, 외교술이라든가 이런 것 등으로서 이 사람은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하다못해 영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그 중에서도 이게 본기가 인수격이죠. 그러니까 인수는 뭐예요? 뭐 이거 저거 가르치고 보살피고 할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넓히면서 그게 베이직이에요. 근본 본질인 거예요. 누군가를 가리키거나 이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그런 것들이 본질이에요, 이 사람은. 그 본질을 만약에 금관성을 썼다라면은 법관이 되든지 뭐 되든지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내용물로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없어요. 없는 거니까 그거는 공부를 하더라도 그쪽으로 갈 수가 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직 이쪽 길로 갈 수밖에 뭐 없다라는 뜻이에요. 만약 그쪽으로 갔으면은 물론 재주가 있으니까 그죠. 판검사가 무엇 때문에 하다못해 법무사라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이 사람의 적성하고는 뭐예요? 멀어져 있는 것이에요. 13기 활용해서 하는 게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법을 배우면 그냥 생활법으로서만 이렇게 어드바이스하고 쓰는 거는 좋겠지만 그것을 업으로 쓸 수는 뭐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쓸 수 있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기 간판 해놔놓고 남들이 거기다가 이런 건 또 가능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변호사를 따기가 어렵겠죠. 저 내용을 못 따보니까. 이게 중요하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요 말은 이제 이해가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독자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수성 가지고 자존적이고 뭐 이런 것은 아까 말했던 투관이 이렇게 해중에 갑이 투관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이 엄청나게 강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라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 또한 투관되어 있는 거니까 다 본질들인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내용물은 뭐예요? 여기 시사주에서는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판검사 못합니까? 라고 말을 해요. 여기 사주에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지 않아요. 있기는 있는데 신중에 들어있죠. 이렇게. 맞아요. 신중에 경금이잖아요. 그럼 경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나요? 얘가 뭐예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땅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 드러나야 함인데, 실질적으로 그 드러나는 게 여기에 드러나요. 여기에 드러나니, 그때 무슨 고시를 하겠습니까? 무슨 그게 법의 활성화가 될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보는 목적이 그거예요. 되더라도 여기까지 가서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자기가 주어져 있는 명운이잖아요. 이 주어져 있는 명운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리고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말하잖아요. 얘가 자동차라면 자동차는 달려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죠? 그 길이 7, 17, 27처럼 이게 7이라는 숫자로 가변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뭡니까? 인터체인지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67번 도로에 와 있다라는 거고, 이처럼 살아왔고, 다음 도로는 이렇게 백세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번 도로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었더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꿈을 이루고. 그럼 충분히 꿈을 이루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일어날 수가 뭐 없었겠다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는 뭐예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공부는 잘했어요. 잘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수가 항상. 네, 항상 저게 베이직을 갖고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사람들은 애초 이렇게 사주 감명을 전통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물었더라면 길을 이미 그렇죠. 잘 알려줬겠죠. 20대나 30대 만났으면은. 그러면 자, 그럼 조금 더 질문이 사실은 물으셨던 질문 여기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자, 그럼 이제 질문이 했으니까 그 질문을 풀어볼게요. 자, 그럼 쭉 읽어갈게요. 네. 그러니까 을원의 해월이기 때문에 월지격은 인수격이다. 맞아요. 네. 그 천간의 갑과 을목이 토가 나 있으면 lok격격이다. 라고. 맞다가 아니라 이거는 맞지 않다가 아니라 이건 경격이긴 한데 이렇게 이르지 칭하지 않는다,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신. 이 사주는 갑목이 동령의 상령이므로 이건 이를 억해야 함으로 정식신이 상신이 된다. 이로써 이 사주의 격구교체는 녹공용 식신격이다라고 이렇게 풀었어요. 이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틀렸다라기보다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예요. 네. 예,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일부는 맞고 일부는 또한 뭐 다르다. 그래서 이 사주는 해월 월지 인수격이자 네. 갑을이 투간의 실질적인 투간 경격이라고 뭐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과 같은 오행의 투간은 투간격으로 칭하지가 않아. 이게 핵심이에요. 네. 이게 칭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 투간격으로 칭하지는 않는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래서 왜냐하면 일원이란 일간이 최신의 기준이란 뜻인데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일간과 같은 오행, 동오행, 그죠? 이 글자가 천간에 투간하면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 하가 세 개가 되어버린 거죠. 예.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까닭에 격으로는 뭐 칭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준했는데 저기도 다 기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칭하지는 않는다. 하여 이를 신묘처음은 신묘선생은 격인 것은 틀림이 없다. 네. 그러나 격으로 사용하지는 뭐 않는다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이해가 가시죠? 예, 예.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하여 이 사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신인, 그러니까 최신, 일원과 인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인이 모두 왕신이기 때문에 아까 이해됐죠? 네. 왕신이기에 이를 설리함이 가장 급해. 그죠? 그래서 정식신이 매우 요긴하더라. 해서 정식신이 뭐가 된다? 신인을 모두를 균형 지어줄 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즉 해월지 인수격이나 투간된 갑을 비겁은 모두 경격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정식신은 갑을이 투간된 경격에도 상신이지만 이래저래 당을 이루고 있는 얘한테도 다 뭐예요? 그러니까 정은 상신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신인양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실전에 매우 중요한데 이건 거의 틀려요, 사람들. 10명이 보면 10명이 다 틀려요. 그래서 시중의 사람들이 이거를 어려워서 몰라요. 그냥 막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10명이 다 틀린다고 하면 좀 미안하고 10명이면 9명은 다르게 틀려요. 그 중에 한 명만 이렇게 신인양왕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정신 이래저래 뭐가 된다? 상신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되는 것은 뭐다? 정한 이치를 하겠다. 그래서 이 사주의 격구경신식으로 그 격구경신식의 구조식으로 표현한다면 인수용 식신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합하다. 이게 맞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면 월지인수용 식신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가장 격국용신의 법칙이다. 네. 이해가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질문이 뭐냐면 대운의 변격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자, 대운은 이렇게 7단위로 이렇게 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7단위로 변격을 하고 있는데
칠대운은 이 칠대운은 상관대운인데 라고 본인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죠? 네. 이 칠대운은 요 칠대운은 이 칠대운은 상관대운이다. 네. 맞죠? 네. 을원이잖아요. 네. 그죠? 네. 을원이기 때문에 을의 목생화하니까 상관이죠. 네. 그러니까 상관대운인데 네. 천간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주원국에. 네. 사주원국에 천간에 드러나지 않아서 원국의 격인 녹금용이 되고 상신은 병화수로력으로 휴령의 세신인데 이때 상신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예수용으로 바꿔놓고 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이미 이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좀 쉬워질 거예요. 네. 자, 병술대원은, 그죠? 이 7병술대원은 월지, 아까 그 네. 격을 잘못 잡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월지, 인수용, 식신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술은, 자, 투관된 게 아니잖아요, 병이. 네. 투관이 돼서 변격이 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치? 네. 그래, 맞지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이제 그 무슨 원이 해월이니까 해 중에는 병정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투관 변격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지 을원, 이 을원, 그죠? 을원. 얘가 어디에 왔느냐 하면 원래 본면은 해 동령이었다 이거. 네. 겨울령이었잖아요. 그죠? 네. 이 겨울령에서 어디로 왔죠? 신유술 추령, 가을령으로 갔다는 거예요. 가을로 갔다. 그래서 이동하였는 바 인수격은 상용으로. 자, 인수격은 뭐예요? 해 중에 임수죠. 해 중에 임수. 예. 얘가 이제 얘가 격이래. 이 격은 겨울에서 어디로 왔다는 것이죠? 가을로 왔어요. 어차피 이거는 뭐예요? 상령이죠. 상령. 맞나요? 겨울에 이게 임수가 겨울이니까 왕령의 왕신이었죠. 네. 근데 지금 어디로 왔냐면 가을로 왔어요. 가을로 왔다는 건 수가 가을에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령이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상령으로서 왕신인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왕상은 네. 왕령과 네. 상령은 왕신이고 네. 휴령과 수령은 네. 쇠신이다 했죠. 그리고 왕령이고 그래서 따라서 정식신은 그 다음에 뭐죠? 정식신도 봐야 되겠죠. 상신했던 이 정식신은 어디 와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동령에서 어디로 왔죠? 추령. 가을로 왔죠. 네. 정화가 가을로 왔어요. 그러면 정화가 가을로 왔으니 화 다음에 금이 오겠죠.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가 돼요? 휴령이 될 거는 거죠. 네. 아, 요 휴령을 고쳐야 되겠네. 네. 요 네. 고칩시다. 네. 요게 휴. 네. 급하게 쳤다고. 네. 휴령입니다. 휴령. 그죠? 휴령과 수령은 어쨌든 쇠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휴령의 뭐다? 쇠신. 쇠신이다. 이에 상신인 정식신을 도와주는 뭐가? 부신, 도와주는 신. 부신인 갑을겁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희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격은 항상 격이 되기도 하지만 상신이나 희신이 등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희신이 된다. 이해되죠? 그래서 갑을 좀 엄밀히 구분하면 갑겁제는 쇠지이나 퇴기이고. 자, 볼까요? 갑이 있어요. 갑. 이 갑은 지금 어디에 왔잖아요? 출령으로 왔잖아요. 술령으로 왔잖아요. 네. 그러면 갑이 술령에 왔다라는 거는 뭐예요? 절대 양지. 예? 그렇죠. 갑, 그러니까 절대양. 네. 그죠? 양지. 네. 양지. 네. 양지. 양. 이렇게 써야죠. 네. 양지인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양지이고, 그렇죠. 양지이고, 어디 갔죠? 갑업제는, 퇴기 다음에. 잠깐만, 갑은 양지. 절대 양지고, 네. 양지고, 네. 그 다음에 술은요, 을은요, 을을 술로 가보세요. 을을. 절대 양생육대 모왕세 경사 묘지. 묘지네요. 여기 지금 조금 잘못됐어요, 기록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갑을 좀 이게 쇠지가 아니고 이게 뭐였죠? 이거 양지이고 네. 양- 세기를 쓴다면서 그러면. 그랬네요. 이건 좀 내가 급하게 졌다 보니까 세기.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졌다 보니까 이거는 양지이고 퇴기가 아니고 이거는 진기인 거예요. 진기고 네. 그 잘못은 이게 퇴기가 아니고 뭐예요? 진기. 진기입니다. 이게 아이고 예. 네. 진기입니다. 그리고 을비견은 관대지가 아니고 급하게 병지. 어? 병지. 병지였습니까? 을이 좀 자세히 볼게요. 그러니까 수류니까 그죠? 철새, 양새, 목대, 왕새, 병사, 묘죠, 묘. 묘지. 묘지. 네. 그죠? 묘죠. 네. 요거는 묘지가 되는 거예요. 묘지. 네. 오케이. 네. 자, 이거 묘지로 수정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묘지니까 이거는 진기가 아니고 뭐죠?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네. 퇴기가 된 거예요. 그쵸? 네. 퇴기. 그렇기 때문에 7 때문에 희씨는 을비견이 아니고 이걸 바꿔야 되겠죠? 더 왕한 게 뭐죠? 갑이었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을이 아니고 그게 뭐가 된다? 이 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거 못합니다. 제가 오신다 그래가지고 빨리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네. 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해하시고 이게 갑이 뭐가 비견이 아니고 겁재가 되겠죠? 네. 갑겁재가 뭐예요? 상신이 된다, 희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갑을이 다 사실이 희신이에요. 근데 더 엄밀히 말하면 갑이라는 거예요. 왜? 물론 갑을 비겁이라 표현해도 되겠어. 그러나 십신을 육친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중에 이렇게 말하겠죠. 누나입니까? 형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네. 여동생입니까? 남동생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네. 이럴 때 갑을로 해놓으면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더 엄밀히 표현하면 이렇게 더 정밀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의 뿌리가 언제 몇 월 달에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언제 형이 도와주겠네, 언제 남동생이 도와주겠네,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체를 구분하는 관계로 더욱 정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요건 이제 비견, 여기는 겁재였습니다. 그죠? 네. 이제 고치게요. 네. 겁재, 즉 남명에서는 겁재니까 형제가 아니고 뭐죠? 누나나 여동생이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자 동료가 아니라 여자 동료가 되겠고, 남자 동업자가 아니라 오히려 뭐 이럴 때는 여자 동업자, 협업 이런 것들이, 또 다른 표현을 말하자면은 남성복 캐주얼집보다는 뭐 여성복 캐주얼집을 해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그 해만 그것만 아니라 그 대운에마다 달라진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 못하게 되면은 그냥 가불로 이렇게 하면은 틀린 것은 아닌데 정확하게 콕 집어서 할 수가 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구분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또 질문을 뭐라고 하셨느냐면, 우리 김 박사님이 17대운, 27대운은 록겁대운인데 17대운은 을목이 6월이므로 수령의 쇠신인 바 정화가 상신이 되고, 27대운은 역시 수령이므로 정화가 상신이 된다. 결론적으로 17, 27대운은 록공용 식신격인데 맞느냐라고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미 틀린 게 뭐였던 거죠? 록공격이 아니다라는 게 일단 이해되어 있고, 이건 치환해야 되겠죠. 자, 답입니다. 17, 27대운은 말씀하신 대로 을과 갑이 대운의 천간에 투출하죠. 그렇게 뭐가 된다는 것이죠? 변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을과 갑 비겁이 변격된 것은 뭐예요? 틀림이 없죠. 그래.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뭐예요? 최신의 신원이, 그죠? 최신의 신원인 일간과 같은 오행의 비겁이 천간에 뭐 한다는 거예요? 드러날 때는 이를 뭘 한다? 격으로 증명하지는 않는다. 격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격으로 말이 안 돼.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비겁, 이게 좀 녹겁이 되겠죠? 비겁격이라 표현하더라도 비겁은 인수를 원신으로 근원된 원신으로 하여 표출된 것이기에 이때의 비겁은 인수의 영향력이 비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인 양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를 원전에서는 그래서 신인양왕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다. 한 덩어리. 따라서 17, 27 대우는 비겁, 녹겁의 변격이 아니라기보다는 분명히 틀림없는 거예요. 보다는 비겁, 녹격이라 칭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이 대우는 역시 뭐가 월지 인수격이며 인수격이 신유술의 가을로 갔죠. 원래 해월이었잖아요. 그죠? 해월에 태어났는 게 어디로 왔죠? 가을로 왔죠. 가을로 왔으니까 출인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월주 인수격은 임수였잖아요. 그죠? 임수가, 수가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가을에 왔으니까 뭐예요? 상령이다. 그쵸? 그래서 상령으로 왕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대원에 왔어도. 그래서 따라서 비겁격이라 부르지 않을 뿐 비겁이 변격된 것이 아닌지도 또 아닌 것도 아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은 이 일원과 인수가 그래서 한 덩어리 거대한 덩어리가 됩니다. 당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균형신, 상신이죠. 균형신은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다? 식신이 되는데 자, 상신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천간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 천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원국의 천간에 있어야 되고 대운의 천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운의 천간에 있는 건 상신이라 하지는 않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원국의 천간이나 대운의 천간은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원국의 천간에 있으면 그걸 뭡니까? 상신이니까 그걸 계속 쓰겠지요? 근데 원국이 없어요. 상신이. 대운의 천간에 있다는 것은 그 10년간 그것이 내용물로 작용을 해주니까 그 10년간은 그것으로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원국에 있으면 그 전체가 좋은 것이죠. 근데 원국에 없이 천간, 대운의 천간에 있을 때는 대운 천간이 진행되는 10년간 그것이 내용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변해요, 안 변해요? 그게 변했는데도 계속 그걸 쓰겠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정이 이게 마찬가지. 이를 굳이 격국용신의 구조식으로 표현한다면 월지인수형 식신격이고 이 정화를 상신인 이 정화를 도와주는 목화 운을 뭐라고 한다? 희신. 반긴다 하겠다. 이게 희신이다. 반긴다 하겠다. 근데 반긴다. 여기서는 원래 원자는 그냥 희 한다. 이렇게 희라고 써놨어. 희. 그런데 이걸 갖다가 뒤에다가 십신의 전미산 신을 붙여서 희신. 그래서 그 재성이면은 그게 재성이 희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는 그냥 희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희신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거는 육친을, 십신을 전미사를 붙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를 희하다는 거예요. 재성. 그러니까 재성을 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성이 희신 이렇게 표현하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막바지로 가는데요. 자, 볼게요. 또 질문이 우리 김 박사는 37, 47 대우는 인수가 투관하였고, 그죠? 인수가 투관하였다. 개인이 투관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을원에, 맞죠? 을원에 천간에 뭐가, 대운에 뭐가 투관한다는 거죠? 개수와 임수가 투관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디에서? 해월에서. 해월에서 이렇게 투관. 즉, 각인이 있잖아요. 이게 투관하는 거예요, 공기가. 그럼 이게 변격이 아니에요? 변격이죠? 자, 그 소리. 그래서 인수가 타 하나 있고, 본인 질문이 이거는 수령임으로, 이게 수령이라는 거예요. 해가 여기 투관했는데, 개해가, 대운이 어디로 가 있었죠, 얘가? 30대우는 해가 아니고, 30대우는. 맞아요. 임계대운이 천간에 투생해서 인수가 변격 대운인 거예요. 예. 그죠? 자, 본인이 쓰는 거는 뭐냐면, 수령임으로 오행중 금관성이 상신이 하여 하나, 천간에 없다라는 게 이제 희망하는 질문이에요. 이런 경우에 지장간에 있는 그 모형을 상신으로 쓸 수 있는데 반드시 행운에서 나타날 때 당의 연대만 상신이 되어 격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었고요. 마침 시지에 경금이 그죠? 신중에 경금이 있는 거예요. 경금이 지장간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상신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이것 또한 1문은 맞고 1문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정확하지는 않다. 자, 그래서 이거는 37, 40 대운은 개와 임이 대운의 천간에 투관하여 인수 변격 대운이다. 맞죠? 그래요. 근데 이를 원전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면 행운에서의 변격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행운에서 변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월령이 대운의 천간에 드러날 때를 그걸 행운에서의 변격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격된 개임의 인수격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면 사오미로 흘러가. 아까 전에 신유술의 출현이었는데 지금은 사오미의 뭐로? 여름으로 하령으로 이동하였기에 그죠? 개임이 여름으로 갔으니 뭐죠? 수령의 쇠신이 된다. 그래서 이를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부신인 금수의 관성과 그죠? 금수에서 관성과 인성이 그죠? 상신이다. 관성과 인성이 상신인데 원국의 천간에 없는 관계로 신중의 경관성이 세운에서 활성화가 되거나 해중의 인이 활성화가 되면 희신이 되는 거예요. 희신. 상신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세운에서 올 때는. 세운은 희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희기를 굳이 그러면 상신은 그러면은 상신은 희기가 왜 희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그 내용물이라고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세운에서는 그거를 희신이지만 그게 상신의 역할을 할 뿐 상신이라 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희기라고 말합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신과 희신의 명칭인데 지금 이해가 안 된 게 이거예요. 명칭인데 본래 격과 상신은 사주 원국의 천간에 사주 원국의 천간에 드러나거나 그죠? 드러날 때 본래 격과 상신은 사주 원국의 천간에 드러날 때 그걸 상신으로 취용하거나 그 다음에 대운의 천간에 드러나는 경우 대운의 천간에 드러나는 경우에는 행운에서의 변격 또는 성격이라 명칭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 따라서 이 대운의 경우에는 경신관성과 인성이 원국의 천간에 없어요. 그래서 또한 대운의 천간에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신이라 명칭하지 않고 단지 세운에서 금수를 만나게 되면 이를 상신이라 하지는 않는 거예요. 상신이라는 표현은 보호한다, 덧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야 상신이라고 표현하냐면 원국이나 대운의 천간에 있을 때만 그걸 규정해서 상신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은 보호하고 덧대는 거잖아요. 이거 다 희신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나 그거를 이때 이거는 상신이라 하지 않고 희신이라고 표현한다. 희신이라고 표현한다. 그렇다고 상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비로소 격의 상신격인 벽의 내용물격인 격의 상신격인 십신이 나타난 것이기에 이를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 희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희신이라 일컫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리고 상신, 여기서 상신은 없는 거네. 상신이 없다기보다도 역할을 하는. 왜냐하면 그게 다 갖추어지면 그 사주는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한테 나 왜 힘들어요? 라고 찾아오지 않아요. 없기 때문에 나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찾아오는데 나 언제 좋아요? 하는데 이때 찾아줄 수 있는 거는 희신년밖에 없는 거예요. 올해 또는 올해 없어. 그럼 몇 년 뒤에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천간이 드러나면은 상신으로 쓸 수 있다는 나는 상신이라고 말했던 것이 이제 이해가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올해는 그런데 희신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 굶어 죽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
희한 월이 또 있는 것이죠. 그 월이 어쨌든 주어져 있는 그 월이 따라서 내가 좋아지기 때문에 죽을 일은 또한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표현해서는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7, 그죠? 57, 67 대우는 관성대운이나 천간에 투하지 않았대. 그래서 원국의 록곡격을 그대로 적용하고, 이미 이제 요 부분에 이해가죠. 록곡격이라면 안 되겠죠. 인수격. 월지 인수격이고. 57대운은 신금이 하령임으로 상령이기 때문에 강고불모 정화를 중에서 어느 것으로, 그죠? 그래요. 어느 것으로 상신을 정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자, 볼게요. 57, 67 대운은 관성대운이나 천간에 투관하지 않았기에 원국의 해, 월지, 인수격이로 다시 환원되는 것은 이제 이해했죠. 그 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지, 인수격이 휴수한가되게, 왜? 어디로 이동했기 때문에 어디로 갔죠? 얘가 해월의 연축격이 얘가 지금 뭡니까? 신유술 해자축 임묘진으로 가고 있죠. 네, 임묘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휴수한 거예요. 휴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쇠신인 거죠. 그러한 까닭에 돕는, 그죠? 부신인 경신관성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상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신은 원국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마치 원국의 천간에는 없어요. 그런데 마치 어디에 있어요? 대운의 천간에 투관하였기에, 자, 아까 말했어요. 상신은 원국의 천간에 있거나 대운의 천간에 투관하게 되면은 그것이 소위 말하면 격국용신이 격과 국이 결합이 됐잖아요. 구조식으로. 그래서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투한될 때 대운의 천간에 투한될 때 행운에서의 뭐예요? 변격과 성격에서 행운에서의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격은 행운에서는 변격도 일어나고 성격도 일어나는 거예요. 원국이 없기 때문에 그 해당 대운에 가서 비로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격이, 격이 구조식을 이룬다는 거예요. 격이 구조식, 국이 된다는 거예요. 격이 구조식이 이루어지는데요. 격이 구조식이라면 격이 상신을 얻는다. 그릇이 내용물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57, 67 대운에서는 비로소 행운에서의 변격이 아니라 뭐가 일어난다고요? 행운에서의 성격이 일어난다. 이에 57 신사 대운은 편관이 상신이죠. 얘가. 편관이 상신이기에 편관의 육친과 특성이 뭐가 내용물이 되는 것이고, 67 경진대운에는 정관이 상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관의 육친과 특성이 내용물이 된다 하겠다. 그래서 이를 돕는 재성이나 관성운이 뭐한다? 기뻐지겠다. 얘네들이 희식이 된다. 그런 운이 좋겠다. 이해가 되시죠? 아까 전에 상신이라고 말하지 않으니 쓸 수 없으니 그러면은 격을 어느 격인가요? 그러면은 월지 인수격이죠. 그냥 원국에 있는 놈을 갖다 때려 쓰는 거. 월지 인수격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격이 구조식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그런데 월지 인수격이 구조식, 월지 인수격이 정화를 식신으로 가지고 정화 식신을 구조식으로 해서 가다가 대운이 바뀐 거예요. 대운이 바뀌었는데 마침 뭐가 떴죠? 대운의 천간에 경신이 떠올라온 거예요. 아니 요거 말고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아니, 천간, 대운의 천간에. 원국에서는 경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수용 식신격이죠. 정화를 가지고. 그것이 이 대운에 와서는 인수용 식신격이라기보다도 경신이 마침 떠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행운에서의 변격이 아니라 행운에서의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를 정화를 쓰는 게 아니라 가장 왕신인 경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좀 이따가 이제 저 사주 원국을 놓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번까지 이해 가셨죠?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죠? 자, 67대운은 경금이 춘령이다. 경금이 춘령이므로 쇠신임과 기운을 도와줘야 하는데
원국의 천간이 없으므로 지장간에서 찾는 것이다. 그래서 때문에 시지에 지장간이 있는 그 모형을 상신으로 삼아 격을 전하. 이게 맞냐?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이제 알았죠? 67대운 역시 뭐예요? 행운에서의 변격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행운에서의 변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원국의 월지 인수격이 계속 뭘 한다는 거예요? 재강하고 있는 거예요. 재강이라는 건 관장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 재강하게 되나 인수격이 그죠? 인수격이 뭐가 되는 것이지 여기서는 이대원에서는 휴령이 된다는 거예요. 춘령이니까 인묘진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야 그래요. 그러니까 수인수가 그죠? 수인수가 어디 왔죠? 인묘진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휴령이 되는 거죠. 그죠? 휴령의 쇠신이므로 이를 도와야 될 부신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금수가 상신이 된다. 그런데 여기는 원국의 천간에 금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이에 대운의 천간 경정관이 상신이 되는 거예요. 원국의 천간이나 대운의 천간에 있는데 원국의 천간에 있으면 그냥 그걸 성격 이렇게 그냥 바로 딱 돼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게 아예 성격이 됐으니까 그냥 바로 희기가 바로 딱 드러나겠죠. 그런데 원국에 없을 때에는 마침 천간에 왔으면 그것도 비로소 행운에서의 성격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걸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10년만 그 기간만 쓰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평생 쓰는 것과 10년만 쓰는 거하고는 어때요? 하루가 땅 차이고. 만약에 이 사람 평생 쓰는 거였으면 이미 한검사가 돼 있었겠지.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권한을 잡고 권력을 잡고 하는 거는 지난 대운이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그래도 그나마 자기가 뭔가 힘을 주장자를 잡을 수 있는 뭘로? 금관성으로서. 관성이라는 것은 조직력이고 조직의 체계이고 울타리고 틀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내용물이 되었으니까 비로소 거기서는 좀 뭐라 그럴까 자기의 뭘까 포부도 펼 수도 있었을 거고 그랬을 것이다. 이해가 됐어요? 예. 왜 그런지 이해가지? 자, 그래서 대운의 천간 경정관이 상신이 되어 10년을 끌고 가게 되므로 토금의 운을 기뻐하겠다. 왜? 금상신이니까 토금을 기뻐하겠다. 금년 예를 들어서 가령 김영 신축년 같은 경우에는 축중에 개신기가 있죠. 그것이 활성화가 된다면 이렇게 직업, 명예운과 재운과 건강운 등은 좋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뒤에 가서 원국을 놓고 설명할게. 그러나 곧바로 응기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이렇게 딱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간지 결합의 활성화가 일어나는 해당 월이 좋다. 왜? 자, 지금 원래는 신축년이잖아요. 그렇죠? 신축년인데 축중에는 개신기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개신기가 들어있는데 그죠? 이거는 관성이죠. 수는요 인수이고 기는요 기는 재성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얘네들이 원국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올해 이러한 일들이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활성화 안 되는 게 언제냐? 이거죠. 신월과 기월. 그러니까 경신월과 무기월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활성화가 되니까 그때를 노려야 되겠죠. 재관은.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그럼 개수는 기신이 되는 것이죠. 기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수는 얘는 희신이죠. 희신인데 얘는 활성화가 천간에 없는 것이죠. 격은 나쁘지 않아지네. 그릇은 굉장히 단단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올해 그릇은 단단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이제 다른 질문이다. 가령 이사제 이거는 내가 먼저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추가적인 그 질문을 해서 전화로 내가 설명드렸죠.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이 질문하기를 내 나이가 67대원이면 67세야 맞는데 안 맞는다. 그 전화상으로 말씀드린 거. 그래서 내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월주월령이 가지고 있는 천간 그리고 월간이 말하는 거예요. 월간이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간을 기준으로 계속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지에 계속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붙여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천간은 10개이고 지지는 12개다 보니까 지 나이하고 그거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건 구간이에요, 구간. 일반적으로 이해한 67세면 67세에서 부터 76세까지. 예, 거기까지 가는데 67세가 그러면은 그 해가 맞느냐? 그게 아니라요. 그건 어디서 보면 밑에, 그 밑에 세운에 보면은 예. 연도가 짜 있어요. 예. 그걸 보는 거예요. 예, 가시죠? 예. 오케이. 그럼 그렇게 이해가 된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예. 자, 그러면 자 봅니다. 지금 자 이렇게 볼게요. 뭐를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한번 네. 해볼게요. 네. 자, 여기에는 투간된 것은 그냥 경격이지만 이걸 격으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네. 기준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기준이 달라지면 기준이 다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무한정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가 뭐예요? 해중 본기인 얘가 뭐가 된다? 격이 된다. 네. 그래서 월지 뭐 예. 인수격이다라고 했고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여기 지금 요렇게 보면 이 경신이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네. 경신이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오면은 여기에서는 얘가 경신이 그 뭡니까 임묘진 사오미로 가는 거예요. 그죠? 네. 임묘진 사오미니까 춘하가 되는 거예요. 춘하령이 네. 엄밀하면 하춘령이 되는 거예요. 네. 하춘령이 되다 보니까 얘네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쇠신인 거예요. 얘를 도와야 되는데 네. 맞나요? 네. 얘를 도와야 되는데 도울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 거. 여기 도울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죠? 얘를 도우는 하고. 그렇죠. 또 토금이죠. 금토. 네. 맞나요? 네. 그래서 금토운이 뭐가 될까요? 희신. 기뻐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무기로 가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얘가 뭐로 바뀌는 것이죠? 다시 무기니까 기무니까 네. 역시 기무이니까 재성으로 바뀌는. 묘인이 되고 그죠? 예운으로 변격이 여기서 올라와야 하는 거예요. 네. 올라오니 변격이 되는 거예요. 재성운으로 73대운에 가면 재성대운으로 바뀌는데 네. 그 재성대운은 왕령의 왕신이죠. 네. 맞나요? 네. 그러니까 왕령의 왕신이기 때문에 가장 왕한 것은 얘네들일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독자적인 방향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굉장히 넓힐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겠구나. 많이 오히려 늙어갈수록 그죠? 점차적으로 어떤 운세가 좋다. 그러한 운기가 독자적인 그런 운기가 상당히 펼쳐질 수가 뭐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어떤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인, 양왕. 이건 꼭 외워야 합니다. 네. 신과, 네. 신과 뭐가, 인수. 인수가, 네. 둘 양자. 네. 둘 다 뭐하다? 왕하다. 왕하다라는 거예요. 둘 다 왕하다. 그래서 이 신인 양왕일 때는, 신인이 양왕일 때는 여기에 관을 쓰면 참 좋겠죠. 근데 관을 쓴들 관이 내용을 넣어서 뭐? 부족한 거야. 부족할 정도가 아니라 맨날 치는 거죠. 부적합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법을 전공을 했다 하더라도 판검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관성을 노리지만 사주에서는 관성이 전혀. 빙고! 끊임없이 이 사람은 완장을 차고 싶은 거예요. 별을 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똥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장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근데 기가 막힌 게 이 사주에 이 정화가 떠 있다라는 게 정말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장 그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정화의 뿌리가 어디에 있죠? 리중의 정화. 리중의 정화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 연궁으로 본다면 이거는 부모 형제부터의 뿌리이고 그리고 처의 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부모와 처를 그래도 잘 만났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혼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그러니까 그런 뭐 재혼했던 여자든 그렇다고 헤어졌다 하더라도 그 여자의 운은 나쁘지 않다 이 말씀이죠. 그 도움이 컸다는 거. 만약 잘못했으면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사주를 이렇게 명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유복한 집에서 나서 공부를 잘했는데 고시를 했는데 안 됐어. 왜 안 됐어? 고시를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수님한테 병원대로 쭉 가다 보니까 관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관성이 되고 싶어서 법대를 갔는데. 오케이. 얘가 이제 자
잘 보셨어요. 자, 해서, 자, 이번에 요 강좌는 굉장히 핵심적인데, 신인양왕이다라는 게,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신인양왕격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신인양왕. 우리가 격이라는 걸 꼭 그러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스타일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격을 갖다가 뭘 고정화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격은 계속 끊임없이 변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러한 스타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신인양왕 스타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신인양왕이니까 거대한 당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당을 이루고 있으니까 한 덩어리거든요.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상식이 있으면은 아주 기가 막히네. 근데 이 사주에는 이게 있다는 것이죠. 기가 막히네. 이게 살인. 그건 무너지지만 않을 정도지 사주를 근데 이게 무너지지 않는 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부모로부터의 지지와 배우자로부터의 지지를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게 이거는 약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쇠하고 망한 것은 행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때 한 번이라도 이렇게 경신이 세운이 왔었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겠죠. 여기에서 왔으면 참 좋았겠죠. 네. 근데 여기에서도 안 오고 여기에서도 안 오는 거잖아요. 안타깝죠. 아이고, 오늘 전에 못 들었던 용어가 또 새로운 방향에서 보니까 전혀 달라지니 간단히 설명이 안 되겠군요. 그래서 오늘 올려고 했는데 지금 어쩔지 몰라서 내가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고 네. 뭔가 가닥이 딱 잡혔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명리학이라는 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명리학이라는 건 한 가지로 설명될 수가 없어요. 1차 방정식, 그리고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런 방정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1차 방정식만으로 그러면 상담이 안 됩니까? 돼요. 돼도 어느 정도로 충분히 됩니다. 그 충분히 되는 것을 이러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 사주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사주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우리 상신이라 그러고 그 상신이 지속되게 하는 것을 희신이라 그런다. 그러면 기신이라는 것은 그 상신을 균형을 깨뜨리는 걸 기신이라 그러는데 그 기신을 잡아내는 걸 가지고 구음신이라. 다 이렇게 실전을 하더라도 저기 해야 되겠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개인 레슨을 좀 받아서 해야 되지. 이런 게 사주를 보다 보면 저를 기준 아니고 누구라. 기존의 자기 관법에서 지금 이렇게 변수가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강의를 통해서 알려줬던 것 외에 이제 그러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여태까지 그때 했던 건 뭐냐면 강의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환이라는 거는 원전을 중심으로 원전을 강의를 한 것이지 이거는 이제 실전이잖아요. 실전을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복귀가 되고 원전을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되고 이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인천에 사는 사람, 내 동생이래요, 근데. 아, 그리고 조금 하는 일이 좀 잘 안 되고 어려워서 보니까, 대충 보니까, 희신년도가 아니고 앞으로 한 3, 4년은 희신년이야. 그러니까 3, 4,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실전이 안 되니까 그런 건데요. 기신이 된다고 해서, 기신해가 된다 하니까, 죽었구나가 아니고, 그걸 우리 때문에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기신을 내가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유가, 자, 이게 기신이라는 거예요. 그죠? 당신 죽었어. 당신 진짜 큰일 났어. 이게 아니고는 그건 상담한 게 아니에요. 이 기신을 그러면은 무엇으로 잡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국에서. 반드시 원국에서. 무엇으로 이 기신을 잡을 수 있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개가 뭐냐? 그거를 하면 돼요. 그러한 특성의 일을 하거나 그러한 어떤 그 육신의 환경을 입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그때 한번 설명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체라고 이렇게 걸러. 네네네네, 체. 그러니까, 자, 이게 재성이다라고 한번 불러할게요. 재다. 재라는 거는 물과 앙이라는 글자로 이렇게 표리가 부동한 게, 제가 물을 하면은 재물이 되고, 앙을 붙이면 재앙이 된다. 그래서 이걸 쌀이라 하고, 이걸 모래라고 한다면, 그죠? 이거를 분리를 할 수도 있어요.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귀신이든 희신이든 중요한 건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귀신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귀신이라는 거는 제 암이 귀신이라는 것이 제 물이 귀신이라는 건 아니에요. 얘를 떨어내면 되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 얘를 원국에서 무엇으로 잡아줄 수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그럼 그러한 게 뭐냐면 인수다. 예를 들어서 가령이 인수다. 그럼 제거기니까 인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럴 때는 우리 기술을 배워야죠. 이럴 때는 사람한테 업혀가야죠. 이럴 때는 자격증을 따든지 공부를 하든지 기술을 더 하든지 사람한테 업혀가든지